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부터 개학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죠. 그래서 뭐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서 이제 애들 학교 좀 갔으면 하는데 또 다시 시름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머니들도 이 온라인 수업에 대비해서 애들을 준비시키고 뭐 과제를 하도록 도와주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요즘 이제 병원에서 뭔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병실은 이제 면회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속 필요한 어떤 학술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련이들의 교육에 지장이 생겨요. 뭐 1년 동안 몇 시간 이상 컨퍼런스를 해야 되고 환자에 대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1년에 해야 되는 총 교육량을 이제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1년치를 맞출 수 있는 시기인데 이제 뭐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러다가 이제 그 수련받는 그 의사들이 교육 시간을 못 채워서 졸업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불안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게 이제 화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써봤습니다. 그냥 줌을 설치하고 그 회의를 개최한 쪽에서 비번을 주면 이제 그 비번으로 일제히 쫙 들어가서 하는 건데 너무 낯설어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매주 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TV나 이런데 그 뭐 미래공상 이런데 보면은 막 화상으로 뭐 통화하고 뭐 저쪽에서는 이렇게 막 해변가에 이렇게 막 누워 있는데 뭐 모히또 마시면서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막 또 근엄하게 앉아서 그 CEO의 말을 듣고 뭐 이런 걸 미드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다 어떤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경우에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 뭐 아침에 애가 딱 일어나면 밥 먹여서 학교 보내면 되는데 제 시간에 깨워서 책상 앞에 앉혀서 컴퓨터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켜놓고 시작되면은 출석 체크하고 그다음에 수업 쭉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끝나면 이제 또 나가는 거 뭐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과제가 뭘 나왔는지 또 확인하고 또 과제 해갖고 제 시간에 내게끔 하는 이 모든 절차들을 이제 엄마 손을 다 거쳐야지만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게 요즘 이제 그 학교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너무나 수고롭다. 엄마 노릇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어렵다. 공부하는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어린애를 키우지는 않지만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 모든 게 되게 컴퓨터로 수월하게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못 따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따라가기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어머니들은 그때그때 좀 처지지 않고 따라가야만 나중에 아이들하고 소통을 그래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뭐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유튜브 동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굉장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대학을 갔을 때가 이제 80년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끼리 굉장히 정말 올드한 농담이 있었습니다. 대학 가면 이제 돈 쓸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이제 용돈을 다 써야 되는데 뭐 아무리 정말 돈이 많아도 돈이 이제 부족할 때가 대학생 때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 엄마 사전 사게 돈 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사전, 영어 사전. 네, 요즘은 네, 영어 사전 아무도 안 들고 다니는데 그때는 대학생이면 뭐 영한 사전, 조금 더 이렇게 폼내고 싶은 사람은 영영 사전까지 다 갖고 이제 뭐 학교를 다녔는데, 자 이제 대학에 갔으니까 나 사전 사게 돈 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딕셔너리 사게 돈 줘. 딕셔너리도 사전이죠. 근데 엄마는 사전하고 딕셔너리가 같은 건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딕셔너리를 샀습니다. 같은 돈으로. 그럼 그 다음에는 엄마 콘사이스 사게 돈 줘. 콘사이스도 사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엄마를 속여먹고 돈을 탔다. 뭐 이런 농담을 했는데요. 뭐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네, 그렇게 그때 어머니들은 이제 그렇게 속으셨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어떤 기계 혹은 뭐 대상만 달라졌을 뿐, 엄마가 알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는, 네, 또 그런 새로운 물건들이 이제 많이 출현을 했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TV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휴대폰하고 이제 태블릿 PC가 나왔는데요.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사양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제 컬러가 간신히 나왔고, 속도는 느리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할 수 있는 게임도 뭔가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좀 서치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것만 해도 아이들이 막 너무 거기에 빠져서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나이가 들면 애들이 엄마가 아무리 암호를 잠궈놔도 그거를 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시간 제한하는 프로그램, 뭐 비밀번호 걸어놓는 프로그램, 뭐 굉장히 다양한 게 나왔는데, 다들 한 말이 4학년이면 다 풀어,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친구가 와서 풀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엄마들은 좀 웃긴데, 키보드를 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 비번을 풀어도 키보드가 없으면 못하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당시에 가방에 키보드 들고 다니는 워킹맘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이제 딸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 고3이죠. 입시생 때 저한테 그 TV 케이블 코드를 좀 엄마가 숨겨놔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엄마 간 다음에 자꾸 TV를 보게 되는데, 이제 자기 혼자만의 의지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짓 하고 싶지 않거든요. 딸이 이제 간절하게 부탁해서 뭐 한 2-3달 정도 그 TV 뒤에 꽂는 코드, 뒤에 꽂는 단자와 이쪽 전기 연결하는 데까지의 그 케이블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 가방을 본 분들은 제가 굉장히 극성스러운 엄마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은 뭘 알아야 되냐, 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특정한 주제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그 N번빵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 텔레그램에 채팅방을 설치해서 이렇게 돈을 내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성착취 동영상이 있어갖고 뭐 몇만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리고 사고 팔고, 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되게 핫 이슈야, 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하기에 엄마들이 좀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겁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중학생이 많고,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이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피해자에 대해서는 뭐 2차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피해자가 발견되면은 적절하게 연결을 해서
뭐 치료를 받게 한다, 아니면 뭐 도움을 받게 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오랜 임상 경험 중에서 피해자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건 그때 제가 적절히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절히 도와주지 못한 이유는 그때 이 아이가 뭔가 부적절한 일에 연루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성착취와 관련된 일인지 몰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걸 하니? 그런 거 너한테는 부담되는 거 아니야? 너가 원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흐지부지 여러 명을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 명을 봤는데 적절히 도와주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지금 알았어요.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됐고요.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 비슷한 사건들은 사실 또 그 세대를 사는 애들 중에서는 또 꽤 알게 모르게 겪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는 어플리케이션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랜덤 채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초반부터도 있었어요. 그 컴퓨터가 나오는 초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하고 채팅을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게임 아니고 이제 채팅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계속 채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연결시켜주는, 뭐 예를 들면 뭐 30대 여자 뭐라든지 뭐 서울시 어디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채팅을 주고받다가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안 좋은 이제 상황에 활용이 됐죠.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하다가 뭐 즉석 만남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동창 찾기 사이트도 있고, 참 뭐 불거전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제가 겪은 동창 찾기 사이트에 안 좋은 그 스쿨 뭐라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좀 기분 나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하고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오고 가고 하면은 청소년 아이들은 또 금방 뭐 상대에 대해서 뭐 친밀감을 느낀다든지 동질감을 느낀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어른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경계심을 풀어놓은 관계가 됩니다. 근데 경계심을 풀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해요. 상대가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뭐 예쁘다 어쩌다 했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점점 신체 여러 군데를 찍어서 보내라는 요구를 하고, 너만 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나도 할게,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실제 그 청소년 여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왜 다른 사람부터 뭘 받으면 줘야 될 것 같은 어떤 부담을 느끼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거는 뭔가 피해가 될 수 있어, 뭐 이건 좀 사회적으로 이상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자라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죠.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 된다 그러면 불안하실 테니까. 근데 이제 일단 한번 이렇게 유포되면 곤란한 어떤 사진을 한번 보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대 요구를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아이들이 굉장히 또 그 삶의 중요한 핵심 축이 또래 관계인데, 너 이거 시킨 대로 안 하면 그거 네 페북에 올릴 거야, 뭐 단톡방에 올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아이들은 자기가 좋지 않은 뭔가에 걸렸다는, 올감에 걸렸다는 느낌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굉장히 무서운 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그 뭐 아동 문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 뭐 범죄가 일어나면 이제 판결을 하는 판사분이 계셨는데, 이제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법원이 그런 일을 처리하는데 너무너무 소극적이라고 저한테 여러 번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유포하면 벌을 주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남자 판사들은 안 하지 모르겠다. 뭐 제가 이제 남자 판사라고 얘기한 건 그분의 말을 전달한 거고요. 모든 남자 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남자가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래서 법관도 한 50%는 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비하면 과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지가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그 늪에서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수사를 하는 분들은 이 사이버 세계가 정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들어갔다가 뭐 조금 색다른 애 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게 되고 돌아갈 길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들이 다가오고 이제 이런 정글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만 드렸죠.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한 그러니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뭐 사이버 범죄 예방 뭐라면 이건 또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아이가 랜덤 채팅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랜덤 채팅.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SNS들을 통해서도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만 조금 더 심각한 일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프라인 만남 그리고 그 이상의 뭐 어떤 범죄적인 행위들은 랜덤 채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 핸드폰을 계속 체크해서 랜덤 채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니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폰을 사줄 때 아이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깔면 그게 부모한테 자동적으로 그 정보가 오게끔 하는 그런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요즘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 초등학생 키우는 분들은 아마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주면서 뭐 이거는 뭐 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쓸 수 있고 무슨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새로운 앱을 깔면 그게 엄마한테 뜰 거야. 그래서 엄마가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싫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뭘 까는지 뭐 그때그때 봐야 되는데 그때그때 네가 보여줄래? 아니면 엄마가 앱을 설치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앱이 낫겠죠.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여보, 당신이 늦게 오면 내가 계속 전화해야 되잖아? 그럼 전화를 50번 할까? 친구 찾기를 할까? 네, 남편분들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이 어딘지 내가 늘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있어? 뭐라고. 예, 뭐 저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별로 요즘은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당일 나가서 당일 들어오면 되고 당일 나가서 당일 안 들어오면 내일은 들어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농담입니다. 그냥 결혼 초에 애 키우고 힘들 때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되게 곤두세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뭐 친구 찾기를 뭐 까네 안 까네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다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남편은 어른이에요. 어른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판단하고 중단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어떤 정보 사회에 살게 될 텐데 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보호할 뿐 아니라 좀 더 큰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애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어떤 사이버상의 문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